지난 2018년 문을 연 비트소닉 거래소. 처음엔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업체 대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건실한 업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격이 오른 가상화폐를 팔려고 하는데 매도 기능이 먹통이 된 겁니다. 3월 21일에 처음으로 매도를 시도를 해봤어요. 한 시험 삼아서 10개를. 매도 버튼 누르면 바로 취소가 돼버려요. 집단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거래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낮인데도 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지만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검은 종이로 벽면을 빈틈없이 가려놔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무실을 탐문하다 조금 전까지 관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파란 박스 같은 거에 그리고 어떤 용역 사람들이 와서 끌고 나가는데 사람들 3명이 와가지고 지금 금방 5분도 안 됐어요. 얼른 쫓아내려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번엔 같은 거래소에 고객센터도 가봤습니다. 역시나 문이 잠겼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의자하고 다 떼갔어요. 내일부터 딴 데 들어와가지고 근사해요. 건물 관리소에서도 업체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반 전화고 오고 뭐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전화하면 그분들이 연락 오면 그냥 오는 거 없다지. 연구 끝에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을 개발하게 됐고 다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0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데 154일밖에? 헐.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입니다. 여성 모델들이 등장해 자신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소를 추천합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란 곳입니다. 저는 1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거래소 SNS 구독자분들 1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는 만큼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안 전문가가 분석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먹튀를 노린 걸로 추정됩니다. 3월 30일 날 처음 이 거래소 도메인이 등록이 됐었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고 또 네덜란드에서 등록을 한 도메인이거든요. 이 거래소는 같은 이름의 업체가 캐나다에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거래소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거래소와 제휴 관계가 없다. 한국 업체가 허가 없이 우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영업 방식에 각종 의혹이 더해지자 일당은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이어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30분 있다가 그 사이트가 다시 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0분 이후에 그 사이트를 다시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닫혀 있었고. 허위 광고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00명이 넘습니다. 결혼 자금 4,500만 원, 직장 생활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 등 피해액은 줄잡아 수백억 원대입니다. 한 이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눈이 빨개지도록 핸드폰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6만 9천여 명을 끌어모아 3조 8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도 등록도 필요 없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60여 곳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탈법 거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신고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9월 이후에도 영업을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증받아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튼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 빠르면 8월엔 정식 거래소가 출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인증에 실패한 군소거래소 일부가 추가로 먹튀를 하거나 해외로 옮겨 영업을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9월 된 것도 원래 3월에 벌써 이게 시행이 됐는데 유예를 준 거잖아요, 6개월. 그것도 이제 연착륙을 생각해서 된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실명을 안 한 부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는 생기겠죠. 근데 이 거래소라고 하니까 마치 증권거래소를 떠올리게 돼서 뭔가 믿을 만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저런 상황이면 거래소라는 명칭을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중개소 뭐 아니면 거래장 이렇게 바꿔 불러야 그나마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이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있다 혹은 없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도 크게 엇갈려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